뭐라고?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내가 지금 30도 아니고 50인데.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기 싫어요. 평생을 남편의 무관심 속에 살았어요.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제 인생은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이혼 소리. 왜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달았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와 조금은 닮아있지 않은가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살이 된 박선아입니다. 지극히 평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온 저의 하루는 언제나 차분하게 시작됩니다. 저는 평생을 조용한 현모양처로 살아왔고, 제 딸 선영이 역시 30년째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딸이 결혼할 때마다 늘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선영아,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다. 똑똑해봤자 피곤하단다. 남편 그네 아래서 조용히 살아. 그게 복이야. 그때는 그것이 딸을 사랑하는 저희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동안 뜸했던 딸 선영이의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웬일이니? 오랜만에 전화라 반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힘없는 목소리.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뭐라고?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내가 지금 30도 아니고 50인데.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기 싫어요. 평생을 남편의 무관심 속에 살았어요.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제 인생은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 다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제 가슴은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고백은 저의 심장을 갈라놓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평생 참는 것이 용기라고 가르쳤는데 내 딸은 평생 무관심 속에 외로웠구나. 저는 곧장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을 기다리는 동안 저의 눈에 거실 안쪽에 덮여있던 이젤과 쌓여있는 스케치북들이 들어왔습니다. 스케치북에는 이미 수백 장의 그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이 이혼을 결심하기 전부터 혼자서 이토록 외롭게 꿈을 키워왔다는 사실에 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 민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나를 보더니 멋쩍은 듯이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위 민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저희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제를 바라보는 것을 보더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딸의 이혼 결심 뒤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부부의 단절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사위 민호의 앞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동안 30년 결혼 생활 속에 골마있던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이가 이혼을 결심한 건 제 무관심 때문입니다. 무관심? 자네는 늘 바빴지. 하지만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잖나. 무시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선영이의 꿈에 대해 늘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고위 공무원이 되면서 선영이가 조용히 제 옆을 지켜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릴 때도 취미는 적당히 하라고 말했을 뿐 진심으로 응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영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그녀를 나의 아내가 아닌 나의 가정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이혼을 결심한 것은
제가 그녀의 존재를 30년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몇 년 전 우연히 아내가 몰래 그림 공모전에 응모했던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진심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나 이미 무관심이 습관이 되어버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가 저에게 짐이 될까봐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지만 사실 짐이 될까 두려워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선영이가 저보다 더 멋진 화가가 될까봐 저는 그녀의 날개를 보지 않으려 외면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선영이에게 준 상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라도 그녀의 그림을, 그녀의 인생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막아주십시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이 외로웠던 진짜 이유와 사위의 뒤늦은 후회. 문제는 남편의 무관심과 저의 낡은 가르침이 만들어낸 딸의 소심함이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남편에게 짐이 될까봐 꿈을 숨겼듯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짐이 될까봐 건축가의 꿈을 포기했지. 내가 너에게 물려준 소심한 희생의 굴레구나. 저는 더 이상 딸을 이혼의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딸의 30년 묵은 외로움을 해방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해서는 저 자신도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꺼내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딸 선영이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제 인생을 걸고 가장 깊은 비밀을 꺼내놓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해도 괜찮죠? 제가 이렇게 갑자기 제 욕심만 부리는 게 아빠께 누가 되진 않겠죠? 선영아, 내가 그린 그림을 봤단다. 정말 대단하더라. 왜 나한테도 내 남편한테도 숨겼니?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갑자기 화가로 성공 못하면 남편에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될까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딸의 말은 저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에게 웃음거리가 될까봐. 그것은 30년 전 저 자신이 품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의 비밀을 꺼내기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선영아, 사실은 말이야. 엄마도 젊었을 때 너처럼 꿈이 있었단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늘 아빠 뒷바라지만 하셨잖아요. 아니, 엄마도 촉망받는 예비 건축가였어. 하지만 내 아빠와 주변에서 여자가 무슨 건축이냐, 남편 길을 꺾는다는 말을 들었지. 내 아빠도 싫어했고. 그래서 엄마는 너를 낳은 후 바로 꿈을 포기했단다. 저의 눈물 어린 고백은 딸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해왔던 희생은 사실 소심함이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남편의 시선에 갇혀 스스로 꿈을 짓밟은 저의 후회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후회했단다. 너만큼은 나처럼 되지 마. 내 꿈은 내 거야. 내 가치를 증명해.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내 소원이야. 엄마. 선영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감해주는 내가 고마웠나 봅니다. 그냥 말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모녀는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이는 남편 민호 씨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저의 고백과 사위의 진심을 알게 된 딸은 자신의 자괴감이 아닌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혼 대신 선영의 성장을 위한 계약 결혼을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위는 아내의 미술 활동과 심리 상담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6개월이 지나서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평생을 함께 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의 눈물 어린 고백과 사위의 헌신적인 지원 속에 6개월이 흘렀습니다. 딸의 집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채워졌습니다. 6개월 후 딸은 지방의 작은 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서양화가 정선영. 30년 만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세상에 나선 것입니다. 전시회장은 남편과 저희 따뜻한 응원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저 이제 강민호 교수의 아내가 아니라 화가 정선영이에요. 엄마가 용기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 기쁨을 몰랐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아내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인도 기뻐하는 사위 민호였습니다. 내 딸, 정말 자랑스럽다. 내 날개를 마음껏 펼쳐라. 딸의 성공은 저에게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여자는 집안일이나 잘하라는 세상의 편견에 굴복했던 저.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저는 세상을 향한 소심한 복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딸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영아, 엄마. 엄마도 이제라도 다시 공부해 보려고 해. 네, 엄마가요. 뭐려? 엄마가 젊었을 때 못 이룬 꿈. 건축 말이다. 이제 내 아빠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지 않니? 80살에 다시 시작 못할 이유는 없지 않니? 지금부터라도 멋진 우리 집을 짓고 싶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집 말이다. 저는 곧바로 건축학 강의에 등록했습니다. 80세의 나이로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 강의를 듣는 늦깎이 건축학도. 저의 눈빛은 젊은 날의 열정으로 다시 타올랐습니다. 장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영이보다 더 멋지십니다. 장모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늦었다는 핑계를 많이 댔는지 반성했습니다. 사위는 이제 저희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딸은 저희 80세 생신 선물로 작은 방을 개조해 드림 오피스를 설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30년 전 포기했던 꿈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화가 정선영은 개인 작업실을 열었고, 저는 그 작업실 옆에서 건축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저희 모녀의 공간은 용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으려고 건축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선영 씨, 저도 그림을 좋아하는데 이 나이에 시작하면 남편한테 비웃음만 당할 것 같아요. 재능이 없다고 하면 어쩌죠? 45살 된 희수라는 분이 상담을 하며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50살에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시선에 갇히지 마세요. 희수 씨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남편의 평가가 아니라 희수 씨 자신의 붓을 들 용기입니다. 딸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제가요, 올해 80입니다. 30년 전에 세상이 무서워서 건축가의 꿈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딸 덕분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용기를 내세요. 저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이가 아닌 용기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저희 모녀의 용기는 가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손자 준서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참고 견디는 미덕이 없습니다. 서로의 꿈을 가장 열렬히 응원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미덕입니다. 선영아, 난 내가 자랑스러워. 내 그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너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다시 살 용기를 주고 있더구나. 나는 나의 자랑스러운 딸 선영이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변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당신의 무관심 속이 아니라 우리의 날개 아래서 함께 날 수 있게 되었네요. 선영은 남편 민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세상의 편견과 그것에 굴복해 가정에 충실한 여자로 살았던 소심한 희생은 이제 딸과 함께 세상에 용기를 전하는 소심하지만 강한 복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임을, 그리고 행복은 침묵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내딛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당신의 꿈은 어디에 숨어 있나요? 80세인 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생작가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성장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분은 커뮤니티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세요.